자, 이 내용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장군 갑질 추가 폭로. 그런데 또 다른 폭로가 나왔습니다. 내 부인은 여단장급, 원스타급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. 이 박찬주 사령관 부인의 갑질 논란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. 황수연 기자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. 박찬주 사령관이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. 침묵하는 것은 자중하는 것이지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. 하지만 오늘 오전까지도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참다가 참다 못해서 이제 연락이 오는 겁니다. 나는 저 부인이랑 엮이기 싫다. 왜냐하면 본인들 이제 추가 제보하는 분들은 전역하신 분들이거든요. 예. 이런 분들이 전화 오는 이유는 보다 못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. 그 당시가 막 떠올라지니까는요. 오늘 오전 군 인권센터는 박 사령관의 공관병 중 한 명이 누적된 갑질로 인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. 자살 시도 배경에는 박 사령관 부인의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박 사령관의 부인으로부터 일종의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까지도 나왔는데요. 들어보시겠습니다. 자기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부인이 공관병에게 전을 붙여주라고 이제 간식을 챙겨주라고 한 거예요. 부침개를. 예. 공관병이 깜빡한 겁니다. 일이 하도 많으니까 부랴부랴 늦게 이렇게 전을 붙여서 올라가니까 그거를 본 부인이 그 늦게 가져왔다고 그 전을 얼굴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. 그 얼굴 폭행했죠. 상상을 초월합니다. 네, 이번 갑질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군 인권위의 추가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. 이 소식 함께해 주기 위해서 백기종 팀장, 홍종선 기자, 제 왼쪽 오른쪽에 자리하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먼저 이 사령관 부인의 갑질 논란을 지금부터 짚어보기 전에 먼저 이 박찬주 사령관 측에서 어느 정도 해명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. 저것부터 짚어봐야 될 게, 물론 글에 쭉 읽어보면 맥락상으로는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고 하고 있지만 본인이 입을 닫고 있는 건 자중하는 것이지 인정하는 건 아니다,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. 네, 지금 이제 그 공관병들이 현역도 있지만 사실은 군 인권센터에 전역을 한 그런 그 공관병을 지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보를 해오고 있는데, 제보한 이유 맥락이 바로 어떤 거냐면 본인들이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이 침수봉대된 게 아니라 상당히 가소평가돼 가지고 오히려 은폐될 소지가 있다, 이런 측면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박찬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중하고 있지 인권센터에서 주장하는 그런 폭로나 증언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그 군 감찰관 등 포함해서 4명이 현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전원에 의하면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관병들, 현재 공관병, 그다음에 전역한 공관병, 그리고 그 박찬주 부인의 사령관 부인의 조사,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계속해서 군 인권센터에는 상당히 추가로 폭로한 거 이외에도 상당히 갑질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좀 지내봐야 되는데, 박찬주 사령관 입장에서는 현재 수사 대상에서 상당히 제외되고 싶은 그런 심리가 발동한 그런 지금 진술로 보입니다. 예, 최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사실 그 전자 팔찌, 뭐 호출기 이런 거를 사용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 사령관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. 뭐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좀 보기 좋지 않아서 이런 도구를 사용한 것뿐이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정말 좀 굉장히 참담하다,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. 좋은 그런 취지일지 모르지만 사람한테 휴대폰이나 삐삐도 아니고 그걸 손에서 전자발찌, 무슨 성범죄자입니까? 그런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 없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내 동생 같고 내 아들 같은 사람이 그렇게 당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데요.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그 인권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없는지, 과연 이 일이 과거에만 있었는지 아니면 현재도 다른 한국 어딘가에서 있고 있는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그 국군에서도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. 저 전자 팔찌, 그러니까 호출기 뭐 크게 부르는 게 좋지 않아서라고 해명을 했고, 본인은 내 잘못은 아니다, 인정하는 건 아니다, 뭐 부덕의 소치긴 하지만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, 그런데 오늘 추가 폭로 더 센 게 나온 것 같은데. 네, 그렇습니다. 이 박찬주 사령관이 육군 참모차장 시절 때 공관병 자살 시도가 있었어요. 네, 참모차장 시절이죠. 참모차장 시절에 이제 어떤 물건을 하나 찾아오라라고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. 그런데 이 사병이 물건 보관 창고에서 수시간을 찾아봤는데 해당 물건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잘못
찾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령관이라든가 참모차장이나 참모차장 부인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극단적인 스트레스에 쌓여서 안 그래도 계속되는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 질책이 무서우니까 이제 자살을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정작 이 물건은 전임지에 있는 걸로 드러나 버렸죠. 그랬는데 이 직원을 이제 타 부대로 전근을 시키는데 문제는 그 전에 이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이 부관이 이걸 발견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제지해서 다행히 이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가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지금 제보가 되고 있고요. 예.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시한 부분을 잘못 이행했다고 해서 이 사병을 공관병을 GOP 전방 GOP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시켜버리는 이런 행태까지 추가로 폭로가 되면서 과연 이 진술이나 증언들이 폭로가 사실인지 여부는 밝혀지겠지만 상당히 신빙성 있고 임의성 있는 진술이다. 이렇게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보셨던 부분이 다 오늘 내용입니다. 추가 폭로예요. 그런데 일단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군 인권센터의 일단 주장입니다. 사실관계는 좀 더 파악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 갑질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과거 이 전역, 물론 지금은 전역했지만 예비역 공관병들의 진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 목소리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? 그 김치를 김장하면은 비닐로 묶어갖고 땅에 묻어놓긴 하는데 그 네. 통에 이제 물이 찬 거예요. 비가 와갖고 그것 때문에 사모님이 이제 좀 열받아갖고 이거 왜 관수 못하고 왜 뭐 막 영창 보내라고 본부대장 부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. 받으면 사모님이 뭐 한 30분 뒤에 갈 거니까 쌈모들이랑 넷이서 먹을 거 잔치국수 4인분 준비해놔라. 갑자기 뭐 이런 거 시키면 이제 그거 막 예, 뭐 최 변호사님 제가 군대를 안 다녀와서 잘 모르겠지만 김장을 해서 통에 빗물이 새면 영창을 가는 건가요? 저는. 그렇겠습니까? 제가 그렇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뭐냐면 인권 의식을 넘어서 이거는 형사적인 범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는데요. 사실 공관병이 왜 있겠습니까? 그 지휘관이 즉흥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비하고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어떻게 보면 남편인 어떤 그 대장에 관계없이 부인이 그 개인적인 어떤 몸종 부리듯 한다라는 점에서 결국 그와 같은 지시를 할 의무가 없죠. 근데 우리가 형법적으로 어떤 할 의무가 없는 사람한테 어떤 행위를 시키면 그 자체로서 강요죄가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만약에 이 부분을 그 방송을 보는 군인 가족 중에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그 피해 공관병이 정말 경우에 따라서 고소를 할 경우에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 김치통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박찬주 사령관 게 아니고 그렇죠. 과거에 다른 공관병으로 근무했을 때 저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. 홍 기자님, 사실 이번에 더 집중적으로 이 갑질 논란이 커진 게 저게 사령관이 아니라 사령관 부인이기 때문이거든요. 그렇죠. 이 부인들에 대한 영향력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큰 그러니까 거 사실 직권이 없는데 거의 직권이 있는 사람처럼 지금 한 건데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사령관이면 뭐 부인은 참모총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실제로 이 박찬주 사령관이 내 부인은 여단장 준장급이다. 예의를 갖춰라. 근데 너희들 군기가 빠졌다.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지금 폭로도 주장도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오늘 박찬주 사령관이 사과도 했지만 이거에서 보면 정말 공관병은 안중에 없다는 게 보여요. 왜냐하면 손님 접대 때 이름을 크게 부르기 싫어서 팔찌를 채운 게요. 그 공관병이 이름을 크게 부르면 기분 나쁠까 봐가 아니라 이 손님한테 결례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사과 내용을 보면 그 어디에도 공관병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위로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공관병은 눈에 없고 본인 부인만 안중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백 팀장님 또 저는 참 놀라운 게 사실 제가 봤을 땐 이건 폭행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음식을 병사를 향해서 던졌다는 거예요. 네, 이제 그 박찬주 사령관 부인의 이야기가 이제 그 추가적인 폭로가 나온 건 뭐냐면 공관병이 예를 들어 자기 아들이 이제 공관으로 오니까 이 공관병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 부침개를 부쳐서 내 아들에게 간식으로 줘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 공관병이 워낙 시키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다가 깜빡한 거예요. 근데 아차 싶어가지고 이거 부침개 전을 부쳐서 안 주면 또 큰 질책을 받겠구나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그걸 뒤늦게 전하고 부침개를 부쳐서 가지고 갔는데 그걸 보더니 늦게
붙여왔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뜨거운 전을 공관병 사병 얼굴에 던져버리는 아이고. 이런 행태까지 이제 추가 폭로가 됐는데, 물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감찰과 등 수사관 4명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밝혀지겠지만,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강요죄를 또 떠나서 여기에 대한 폭행죄 부분까지 추가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, 사실은 사령관이든 아니면 포스타든 투스타든 쓰리스타든 전부 그 체제별로 2명, 3명, 1명씩 이 공관병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쓰리스타나 포스타 같으면 3명에서 4명까지 공관병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,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허위 증언은 아니고 신빙성 있는 폭로다.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로 너무 황당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. 사실 저는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, 아니 물론 이것도 아직 군인권센터가 이제 보도했던 폭로 내용이긴 합니다만, 주장이긴 합니다만, 내 부인은 원스타급이다, 여단장급이다, 저 말을 직접 했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. 자, 이 상황에서 그럼 저희가 실제 군 내부 분위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염규현 전 합창 중령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염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? 예, 나와 있습니다. 예, 어려운 연결 저희한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일단 반갑습니다. 예, 물론 뭐 대부분의 장군 부인, 장성 부인은 아니겠지만요. 군대에서 이 장군 부인들의 전횡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입니까? 제가 보기에는 다 그렇진 않습니다. 예, 일부에 다 그렇다고 매도하기는 좀 그렇겠죠. 어렵습니다. 예. 지금 뭐 그 한 사람의 그 군술 외부 가족에 의해서 뭐 큰 문제가 되고 사회화 이슈화되고 신뢰를 떨어뜨린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, 예, 전체로 몰아가기에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전체가 보기 어렵습니다만, 이번 그 박찬주 사령관 케이스를 쭉 보셨잖아요. 예, 봤습니다. 물론 뭐 직접 옆에서 박찬주 사령관 지근거려서 있지는 않았습니다만, 근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 군 내부에서 사실 이런 목소리가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물론 뭐 그 과정을 쭉 보면 내부적으로도 이 소통할 수 있는 그 체계가 돼 있습니다. 예, 어떻게 보면 공관병이라 하면은 그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까?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그 체계가 있으면서 또 연담도 하고 또 소원 수리도 받고 이런 시스템이 정상 가동하지 못했던 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, 이런 사회적으로. 예. 그게 정상 가동되지 않았다. 예. 예. 저는 참 이게 궁금한데요. 군대 내부에 오래 계셨는데 공관병들이 원래 뭐 부침개를 붙이고 뭐 손톱을 정리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요? 아니죠. 원래 그 공관 지휘병은 그 공관병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그 사단장급 이상만 공관병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, 원래 취지는 지휘관들이 항상 가족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, 지휘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만은, 대부분 운영하는 그 지휘관도 있지만은 또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서 병사들을 관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지휘관도 많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사생활이 노출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,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체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, 예, 문제는 이 병사도 사실은 가정에서 다 귀하게 크고 다 배울만큼 배운 사람인데, 예.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못했던 것이 제일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이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물론 뭐 박안주 사령관 이 부인 이제 문제로 더 불거지긴 했지만, 앞으로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 당번병들을 민간 인력으로 좀 바꾼다고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냐, 이런 부분도 있어요. 실효성이야 그거는 그 어떻게 추진하느냐, 운영에 따라서 뭐 공관병이 있던 또 없던, 민간인이 들어왔던, 그건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하지, 그 자체가 뭐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 해서 뭐 민간인으로 바꿔야 된다, 뭐 그렇게 보진 않고,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그 전투병들이 자꾸 부족한 거 아닙니까? 군대 복무기간은 줄어들고. 아니 그러니까 군대 인력 모자란데 장병을 머슴처럼 부리면 되겠습니까? 예, 그러면 안 되죠. 예. 예. 예, 그래서 그런 병들을 최소화해줘야 되고, 지금 당장 그 북핵 문제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요. 예. 예. 이런 거를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좀 어려운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. 전직 합참 중령인 염규현 선생님 직접 만나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
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일단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목소리 하나 더 듣겠습니다. 이 군 고위 간부 옆에서 근무하는 공관병들 소위 이제 3D 업종이라고 하면서 기피 대상으로 불리는데요. 다른 예비역의 목소리 하나 더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은행 가서 통장 정리를 해오라든지 그런 거를 좀 시키거나 그랬던 일이 있었거든요. 운전 말고도 사적으로 심부름을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제 동기 같은 경우에 장군이 이제 운전 실력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뒤에서 운전석을 발로 차기도 했다는 말도 제가 들었었거든요. 감정이 좀 격해진다든지 하면은 좀 폭언 같은 것도 아무래도 있었다고는 얘기를 많이. 저 목소리는 어느 대기업 운전기사 그러게요. 회장님하고 똑같은 거네요. 저는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저도 사실 그 사령부 근무를 했었던 예. 이제 기억이 있고 당번병이라든가 공관병들에 대한 문제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대다수의 장성들이 사령관, 지휘관, 장성들이 지금 그 공관병이나 당번병이 퇴직을 하고도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이제 박찬주 사령관 같은 경우는 좀 그 사모님이나 그 박찬주 사령관이 상당히 권위적이고 또 본인이 뭐 우리 와이프는 여단장급이 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 전체적인 장성이나 어떤 지휘관들의 맥락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 실제 사령부 근무를 했었던 경험을 보면 정말 지휘관들을 잘 만나서 인간적인 그런 유대관계를 물론 가져서 퇴직 그렇겠죠. 후에도 잘 지내는 그런 군 장성들이나 지휘관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런 어떤 고위직에 있는 장성들 부인이나 장성들이 이런 행태가 60만 지금 군 가족들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군 문제가 생기면은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갖는다. 하지만 대다수는 이 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또 사병들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예. 아마 부모들이 너무 큰 어떤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. 박찬주 사령관 부인 관련 또 다른 추가 폭로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.